우리가 오늘 말고 어제 수업할 때 유가증권이라는 걸 공부했었죠. 그런데 어제까지 공부했던 거는 우리가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거였죠. 사오는 거. 그럼 사왔을 때는 우리가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신향성이 있으면 단기 매매 증권이었고, 또 우리 채권이었다면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다면 만기 보유 증권, 또 영향력 행사할 거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사왔는데 얘가 우리 회사 주식이라면, 우리 회사가 발행했던 주식을 우리 회사가 취득할 수도 있겠죠. 물론 상법상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거는 막고 있어요. 악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게, 한 회사를 우리가 인수를 했는데, 합병을 했는데 그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 가지고 있었으면 그때는 우리 회사 주식을 불가피하게 가지게 되는 경우죠. 또 이 앞에 우리가 소각이라고 했는데, 주식을 사온 날 바로 얘를 없앨 수 있을까요? 바로 없애기는 힘들겠죠. 없애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소각 목적으로 사와서 보유하고 있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왔을 때 장부에 적어둬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쓰는 계정 과목이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기 주식. 이 자기 주식은 우리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주식 중에서 과거에 우리가 발행했던 우리 회사의 주식을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근데 이 자기 주식은 유가증권인데 그래도 회계상에서는 우리 회사 주식이잖아.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들어오기 위해선 우리 회사에 돈이 빠져나갔죠. 인수합병을 하든 아니면 소각을 위해서 얘를 잠시 샀던 어떻든 간에 우리 회사에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얘는 자본의 감소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은 분류를, 그렇다고 얘가 자본금은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돈 받아서 우리 회사 돈이 된 게 있어서, 그리고 자본간에 그래서 이익 본 것도 아니죠. 그래서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항목으로 분류를 해요.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으로, 자본으로 분류되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자기 주식을 우리 회사가 취득을 해요. 자, 1000주를 취득을 하는데 임명가가 1000원이고 시가가 1200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면, 자, 우리 회사는 차변에 자기 주식이라고 쓸 거고 대변에 돈을 줄 건데,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살 때 임명가에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식 가지고 있는데 시가가 1200원인데 그 회사가 지금 우리 회사가 사는 거니까 임명가에 주세요 하면 줄 거예요? 아무도 안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00원에 살 거예요. 그럼 이 자기 주식은 우리가 사온 금액으로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좀 제가 참고로 보시면, 그럼 참고로 임명가를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사채하고 자본금하고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계정 과목에는 액면가를 쓸 일이 없어요. 무조건 액면가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사채라는 계정 과목과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때예요. 얘는 차변에 쓰든 대면에 쓰든 어디에 쓰든 간에 무조건 액면가를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고,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이 두 계정 과목 외에는 액면가 쓰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우연의 일치로 시가가 액면가면 액면가가 되겠지만, 시가가 액면가가 아닌 이상은 액면가로 이걸 쓸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장부에 자기 주식을 120만 원이라고 장부에 적어뒀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 회사가 처분을 하는데 얘를 팔아요.
첫 번째 절반 500주만 판다고 볼게요. 500주를 파는데 한 주당 1,400원에 얘를 팔았어요. 1,400원에. 그럼 우리가 보유 중이던 물건을 팔게 되면 우리가 처음 하는 행동이 우리 장부에 적혀 있던 금액을 지우는 행동을 먼저 하죠. 그죠? 그럼 우리 장부에 자기 주식은 12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절반 팔았으니까 60만 원을 지워줘야 되겠죠. 1200원짜리 500주니까 60만 원 지워줄 거예요. 절반만 팔아서. 그럼 대변에 자기 주식 60만 원이다 라고 지워줘야 되겠죠. 자기 주식 6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이제 팔았으니까 돈 받을 건데, 자, 우리는 지금 주당 1,4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500주면 70만 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얘는 70만 원을 받을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10만 원을 우리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 10만 원을 이렇게 써둘 거예요. 마치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 할 때하고 똑같은 계정 과목 형태를 쓰고 있죠. 우리 단기 매매 증권 팔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장부가액보다 많이 받았을 때, 매도 가능 증권도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 장부 금액보다 많이 받았을 때, 그죠? 그럼 이 자기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많이 받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 썼는데, 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의 성격은 뭐였죠? 자, 제가 성격이라고 물어보는 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 성격이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럼 우리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은 수익 계정 과목이죠. 영어의 수익이었잖아요. 그럼 얘도 수익이라 처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이에요. 자산의 증감으로 수익이 발생한 거였는데 자기 주식은 그래도 자본이잖아. 그럼 얘는 손익거래가 아니고 자본거래예요. 그럼 자본거래에서 이익을 본 거죠. 그래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거예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회사가 나머지 500주를 또 다 팔아요. 이번엔 망했다 볼까요? 주당 400원에 팔았어요. 이번에는 자, 얼마에 팔았던 우리는 이제 장부에 있던 자기 주식을 다 지워야 되겠죠. 자기 주식 지울 거예요. 대변에 자기 주식 이제 나머지 60만 원을 지우고 차변에 돈을 받을 건데 우리는 주당 400원에 팔아서 20만 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20만 원을. 그럼 40만 원의 손해를 봤죠. 그럼 40만 원만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생각나겠지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자기 주식을 얼마에 취득을 했죠? 전체 1000주를 1000주 취득을 120만 원 했죠. 그럼 이 1000주를 다 팔면서 얼마 받았어요? 지금 제가 적은 거 90만 원 받았잖아요. 70만 원, 20만 원. 그럼 120만 원짜리 팔면서 지금 70하고 20 받으니까 90 받잖아요. 그러면 총 120만 원에 사온 걸 팔면서 90만 원 받았으면 전체적으로 그냥 30만 원 손해다라고 장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10만 원 이익이고 40만 원 손해라고 하면 또 바보 같은 소리를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얘는 자본이죠. 그래서 손해 봤으면 이익 본 게 있는지, 자유주식 처분 손실이라 바로 처리할 게 아니고 자유주식 처분 이익이 있으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10만 원은 얘는 지워주는 거고 얘를. 그럼 나머지 차이 나는 30만 원을 우리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당연히 자본, 자기 주식이 자본이니까 자본 거래인데 얘는 자본금,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 못 하겠죠. 그래서 자본 조정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이제 자본 조정으로 분류가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얘 둘이는 서로 우선 상계를 하게 되겠네요. 우선 상계. 자,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대표적인 계정 과목 형태 3개 설명드릴 건데 전부 다 우선 상계죠. 그래서 자본 간의 거래에서는 이익 봤으면 손해 본 게 있는지 손해 봤으면 이익 본 게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자본에서만 증자, 감자, 자기 주식 여기에서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잘 물어볼 거니까. 자,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자기 자본 조정이 우리 자본잉여금의 반대말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반대말이 아니고 자본 조정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자본 간의 거래의 계정 과목이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이나 아니면 신주 청약 증거금 배당 건설 이자 이런 것처럼 우리 자본 조정은 많은 계정 과목들이 있어요. 왜냐면 얘는 이 자본 조정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얘는 결국은 없어질 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가 5년 안에 정예법으로 균등하게 없애버려야 되는 거라서 자본 조정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는 거예요. 이익 본 거는 위에 자본잉여금은 그대로 둬도 돼요. 계속 있어도 상관없는데 자본 조정에 와 있는 거는 전부 다 회복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얘는 자본 조정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볼게요.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건 얘는 미실현 보유 손익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자, 미실현 보유 손익 처음 듣는 표현 아니죠? 저 이야기 많이 하죠. 얘는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 평가나 환산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가나 환산하고 있는 걸. 그래서 자, 미실현 보유 손익은 자, 얘는 평가나 환산이 키워드인데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정 과목이 하나 있어요. 뭐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계정 과목.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라고 오늘도 이야기했어요. 그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이었죠. 이 성격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인 자본이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개념 과목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평가이익 평가손실하고 또 계정 과목이 재평가 잉여금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계정 과목들이에요. 자본 이야기하면서 환산이다, 평가다라다 이런 표현을 쓰면 이거는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실제로 안 일어난 손익을 적어 놓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은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이 여기에 모인다라고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얘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손익 자본은 우리가 사업하면서 돈을 번 거라는 건데 실제로 그냥 돈 벌었다고 말해버리면 법인의 주인인 주주들이 돈 벌었으니까 배당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걸 우리 상법 용어로 배당 압박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평가만 한 거는 실제로 돈 번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용자한테 이익이라고 말해버리면 돈 달라고 할까봐 그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손익계산서로 수익 비용으로 가버리면 단기 순이익이 내가 돈 벌어 남긴 돈이라고 이게 들어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도록 일단 한 단계 중간에 걸치기 위해서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두고, 얘가 실제로 일어나면 그때 매도가는 증권 처분이 이걸로 처리를 해서 손익계산서로 가서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얘가 배당 가능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당이 가능한 이제 이익이에요. 자, 그럼 자, 이 이익잉여금에는 또 분류를 나누면 법정 적립금과 기타 법정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또 네 분류가 나눠져요. 예, 계정 과목이 아니라 분류예요. 자, 그럼 법정 적립금이라는 건 뭐냐면 상법에서 최소 얼마를 적립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잉여금이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죠. 근데 배당 가능하다고 이걸 전부 다 회사 외부로 유출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 돈이 빈털터리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배당을 전부 다 하지 말고 얼마 정도 적립하라는 식으로 상법이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법정 적립금은 계정 과목이 상법이 정하고 있는,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계정 과목이 이익준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익준비금. 자, 그럼 이 이익준비금은 자, 얘는 상법에서 우리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금전 배당의 최소 10분의 1 이상 적립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준비금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금전 배당하는 건 현금 배당밖에 없어요. 설마 뭐 금으로 배당하겠어? 그래서 현금 배당하는 거에 최소 10% 이상을 적립하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을 현금 배당한다면 100만 원을 적립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최소한. 자, 이게 우리 법정 적립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 기억해 두세요. 얘는 위로도 물어보지만 실기에서도 영향을 미칠 거니까 최소 금전 배당, 현금 배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현금 배당의 10%를
적립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기타 법정 적립금은 우리 공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상법 외의 법에서 적립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그런 기타 법들 있죠. 그런 법에서 적립하라는 걸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임의적립금 있죠. 자, 임의적립금은 우리가 특별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회사가 돈 벌었으니까 주주총회하면서 이 돈 모아둡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공장 좀 짓게 돈 좀 모아둡시다. 내보내지 말고. 그런 걸 사업 확장 적립금. 또 만약에 우리 회사가 빚이 있는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돈 좀 모아둡시다. 감채 적립금. 이런 것처럼 그냥 회사 주주총회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 이야기하면서 우리 돈 좀 모아둡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 뭘 써야 되는 게 사항이 아니고 말하면 말한 대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자, 그럼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 있죠.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여러분이 직접 분개할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분개를 할 일은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12월 31일 날 이렇게 적혀 있다가 배당할 때는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개정 과목이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이 개정 과목으로 우리가 배당 실시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배당을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이 돈을 줄여가면서 우리 주주들한테 배당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여기까지 한 게 지금 자본에 대해서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 시험에 필요한 요소만 정리를 좀 하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자, 우리 회사가 지금 이제 배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배당을 하기 위해서 주주총회 결의를 하고 배당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분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결의일날 회계 처리를 볼게요. 자, 결의일이라는 건 주주총회를 하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주총회. 일반적으로 이제 주주총회를 하면 그 주주총회를 법인세 신고하기 전에 해요. 왜냐면 법인세 신고할 때에 제출해야 되는 서식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약서인데 결의일날 주주총회한 후에 작성되는 서식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예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지금 이익잉여금이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번 거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주주들한테 나눠주거나 다른 곳에 보내는 게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하기 전에 한다라고 말했고, 일반적으로 3월달 우리 법인세 신고해야 되는 법인들이니까 주로 한 2월달 말쯤에 주로 해요. 자, 그럼 자,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보면 우리 자본인 이익잉여금을 줄일 거란 이야기죠. 근데 이 이익잉여금이 자, 우리한테는 장부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의일날 차변에 우리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서
이제 금액을 줄이게 될 거고, 그럼 대변에 우리는 이제 배당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정보를 써줄 건데, 자, 첫 번째 현금 배당을 볼게요. 자, 현금 배당 우리가 100만 원을 하기로 했다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 주주총회 하고 있는 날 우리 주주들한테 돈을 분배해 가지고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 하는 날에는 이 현금 배당은 우리가 계정 과목을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올해 결의했으니까 이제 우리 거 아니에요. 줄 거야. 근데 오늘 못 주니까 우리는 부채로 처리해 둘 거예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둘 거예요.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으로 분개해 둘 거라는 거예요. 다음 주식 배당을 또 100만 원치 하기로 했다 볼게요. 자, 주식 배당 하기로 했으면, 자, 이 주주총회 하는 이날에 주주들한테 주권을 인수해 가지고 줄 수 없겠죠. 현금도 못 주는데 뭐 주식을 발행해 주겠어. 그래서 이때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얘는 성격이 뭘까요? 자, 여러분의 예리함을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오늘 우리 봤어. 그죠? 얘를 우리가 본 데가 자본 조정하면서 제가 막 적었죠. 그걸 처음 봤는데 그걸 기억한다면 대단한 예리함이에요. 그죠? 자, 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우리가 주식을 발행을 해서, 주식 배당은 주식을 사와서 주는 게 아니라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주식 배당하는 건. 그럼 그 배당하기 전까지 우리가 임시적으로 주식 배당해 줄 거니까 자본이 감소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주는 얘는 자본 조정의 항목이에요. 자, 얘들이 성격이 완전 다른 애죠.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으로 부채고, 주식 배당은 우리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자본 조정 사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대로 주주총회를 끝냈어요. 그래서 주주총회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땅땅땅 하면 우리는 그냥 이걸로 끝낼 게 아니고, 우리는 현금 배당의 최소 10%를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되죠. 그러면 아무 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익 준비금 10만 원을 상법상 최소 적립한다 그러면 이익 준비금이라고 해서 10만 원을 적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로 완전히 끝났으니까, 그럼 대변에 현금 배당할 거, 주식 배당할 거, 우리 회사 이익 준비금 10만 원 적립하는 거 다 합쳐서 210만 원이 2월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2월 이익잉여금을 줄여서 배당해 줄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로 이제 배당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오른쪽에 현금 배당을 실시를 해요. 자, 우리 회사가 현금 배당을 실시하면, 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결의일날 결의한 대로 현금 배당을 실시하다. 현금 배당 100만 원을. 그러면 대변에 내가 100만 원을 이제 지급을 하죠. 100만 원 지급을 하죠. 그럼 차변에는 결의일날 우리가 결의한 대로, 그럼 결의일날 결의할 때에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적어뒀죠. 그럼 이 미지급 배당금을 지금 우리가 지급한 거니까 얘를 지워야 되겠죠. 이제 줬으니까 부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울 거예요.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얘를. 다음 주식 배당을 실시를 해요. 자, 그럼 주식 배당은 우리가 주식을 사서 주는 게 아니고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라 그랬죠. 그럼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100만 원이니까 저희 100만 원 썼겠죠. 그럼 우리는 결의하는 날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적어놨던 걸 이제 배당했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이익준비금은 따로 내보내는 게 아니니까 그냥 우리 회사가 그냥 법정진입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면서 이제 자본금으로 적립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80회차 들어오면서 지금 2분계나 이게 회계 1급에 잘 나오고 세무 2급에는 이게까지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자, 최소한 이 분계 이 계정 과목 이따 컴퓨터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확인하시면 보인다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배당을 결의한 날인지 결의한 대로 실시하고 있는 건지. 그럼 배당 실시하는 거면 결의일 날 했던 거 얘 두 개를 지워준 거죠. 지금 차변에는 결의해뒀던 걸 실시하는 날에는 지금 지워주는 거예요. 그 표현을 결의일대로 우리가 배당을 실시했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서 그 타이밍을 찾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이제 기본적인 계정 과목의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건 봤고, 자 이제 우리 저와 같이 조금 쉬었다가 이 계정 과목들 중에 비용 계정 과목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컴퓨터를 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컴퓨터를 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컴퓨터 켜시는데 컴퓨터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해서 이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켜주시면 돼요. 자, 우리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